안녕하세요. 저는 추억의 데이트 공동 PD, 기획부터 주파트 그리고 마무리까지 맡은 한예린입니다. 저와 영상을 만든 제작진은 동국대학교 교육방송국 DUBS에서 활동 중인데요. 방송부는 졸업했지만 아직 좀 더 영상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전공 중인 대학생입니다. 레트로를 통한 세대의 갈등을 해소한다는 주제를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요즘 이제 주변을 둘러보면 저거 옛날에 유행했던 건데 싶은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또 응답하라 시리즈나 써니처럼 특정 시대의 향수를 담은 미디어들이 방영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만큼 우리 삶에 레트로가 정말 많이 녹아들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레트로 문화를 즐기는 것 같은데, 그런 우리 삶 주변에 있는 레트로를 의식주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유의미하게 즐길 수 있는지 레트로 문화를 바라보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충무로에 위치해 있어서 을지로랑도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요. 근데 혹시 힙지로라는 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다들 막 힙지로, 레트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문화예술 쪽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사회 문제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았었던지라 레트로 열풍을 그렇게 크게 체감하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영상을 함께 만드는 친구들이랑 레트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자료조사도 하다 보니까 이게 레트로를 단순히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세대 갈등이라는 것도 이 레트로가 그 세대 간의 격차를 줄여주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레트로를 주제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레트로 들어본 적 있습니다. 옛날적인 느낌 성향, 아니 전통 같은 거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적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의 추억? 그리움?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냥 벚꽃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들어는 봤어요. 들어 좀 옛날 문화를 따라가는 거? 네, 레트로 과거에 있던 거를 현대로 가져와서 재해석?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한 번쯤 레트로에 대해 들어봤을 겁니다. 과거 유행했던 데님 자켓의 옷들, 약과 같은 옛날 과자 등이 모두 레트로에 해당하는데요. 과연 레트로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레트로란 레트로스펙트의 준말로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과거의 현상들을 그리워해서 그것을 본뜨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980년대에 유행했던 데님 자켓, 빈티지한 느낌의 카페, 색이 바랜 원목으로 벽과 바닥을 꾸민 인테리어를 비롯하여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하나의 문화이자 생활 방식으로 정착한 모든 것들이 레트로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입는 옷, 먹는 음식, 생활하는 공간까지 우리의 일상에 완전히 스며들어 있는 레트로. 의식주의 영역에서 레트로가 유행하는 이유에 대해 하나씩 알아봅시다. 이렇게 입게 의, 즉 패션 분야는 레트로를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레트로 패션은 과거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복고주의 패션, 혹은 현 시대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어 과거의 패션을 재해석하는 것을 의미하죠. 즉, 과거의 시대적 상황과 감각을 현대에 접목하여 현대적 감성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님 자켓이나 체크 남방이 유행했던 것도 레트로 패션의 대표적인 예시죠. 이렇게 미디어에서도 레트로 컨셉의 패션 유행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이를 접한 MZ세대 역시 레트로 패션을 일상에서 소비하고 즐기는 모습을 길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에게는 추억을, MZ세대에게는 신선함을 주는 레트로가
전 세대에서 유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디지털 사회로 변신을 하면서 그때부터 의복의 형태가 급격하게 변했던 것 같아요. 소재성으로 그 옷의 발전이 급격하게 좀 진행됐었는데 빈티지한 사업은 20세기의 향수들을 갖고 있는 90년대 이전의 사회를 약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속에 향수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날로그 시대에 대한 향수? 최근과 같은 경제적 불황기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스트레스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청년들은 각박한 사회 속에서 불안감을 덜고 새로운 의미를 얻기 위해 과거를 즐기고 레트로를 향유하는 것이죠. 수강 신청만큼 긴장되는 순간, 맛있다고 소문난 전통 약과를 맛보려면 치열한 약게팅은 필수입니다. 약게팅이란 약과와 티켓팅을 합친 신조어입니다.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약과뿐만 아니라 양갱, 모나카 등 옛날 간식을 찾게 되는 것을 바로 할미 입맛을 가졌다고 하죠. 경기도 포천, 약게팅의 주인공인 약과 맛집에 찾아가 봤습니다. 저는 지금 약게팅의 주인공 장인도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선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이렇게 평일 아침에도 사람들은 매장 밖에까지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원래는 공장에서 납품만 하고 있던 곳인데 이게 좀 유명해지고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공장 앞에 줄이 엄청 많이 섰었죠. 처음에 500명 이렇게 서가지고 그래서 여기 장인덕 카페를 오픈했고 지금은 2호점까지 있죠. 그리고 아침이나 주말에 이제 저희 손님들 줄 서시는 거 보면은 체감을 하죠. 네. 그렇죠. 오프라인이 많이 오죠. 저희 한 달에 몇몇 명 정도 찾아주시는데 여기가 꽉 차요. 그러니까 대기줄로. 제일 빨리 된 거 저희가 10시 오픈인데 뭐 11시 반에 품절? 그게 어제.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입는 것, 그리고 먹는 것 모두 단순히 하나의 상품을 소비하기 위함에 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이 될수록 옛날을 추억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도 부모 세대가 주로 이런 과자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많이 구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레트로는 단순히 하나의 매력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고 사회가 바뀌면서 잊혀진 것들을 다시 소환해 소소하게 즐길 수 있기에 몇 년이 지나더라도 다시 나타나 우리 삶에 녹아든 것이 아닐까요? 반가워요. 마을 주민들의 배움의 터전에서 모두의 소통 공간으로 변신한 이곳은 제주도 명월리에 자리 잡은 명월 국민학교입니다. 젊은 연인, 다양한 세대가 모인 가족,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여기 와주셔가지고 그런 같이 연 날리시고 옛날 연 이렇게 날렸었어.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마 연 날리는 거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진짜 이런 공간을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옛날에 어렸을 때 놀이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돼서 저희도 정말 뜻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넓은 사회에서는 현재에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급급해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고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옛날 그 시절의 정취가 묻어나는 이곳에서만큼은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레트로에도 어두운 그늘은 존재합니다. 저는 나이가 56세예요. 그래서 X세대,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하고 그다음에 MZ세대 사이에 낀 세대입니다. 제가 과거를 이렇게 기억해 보면 그렇게 막 아름답고 재밌고 뭐 이런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과거의 좋은 부분들이 재현된 거잖아요, 그죠? 있는 그대의 모습보다는 좀 재구성된 그런 레트로 때문에 현실을 바꾸기보다는 좀 모순된 현실을 그대로 안주하고 싶어하는 도록 만든다는 점. 추억을 회상하고 싶은 이들의 마음을 이용해
과도하게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과도한 레트로, 뉴트로 열풍에 너나 할 것 없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레트로 명소들에 지역 주민은 물론 적지 않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죠. 이것을 레트로의 변질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자본주의 시대에 맞춘 레트로의 진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서로의 이해가 더 높아졌을 것이고 또 세대 간의 일종의 갈등 같은 것도 과거엔 이래왔는데 이렇게 극복해왔는데 해서 좀 본받을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노력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어서 그런 점은 굉장히 좋은 점이죠.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상품의 수나 종류도 적고 시설적으로 불편할 수 있는 전통시장은 옛날 그 시절의 감성을 느끼고 싶은 이들의 발길로 다시금 활기를 얻었고 디지털만큼 빠르고 간편하지는 않아도 아날로그는 느림의 미학이 존재하죠. 바쁜 일상에 휩쓸려가던 것을 잠시 멈추고 느긋하게 바라본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내면의 젊음과 패기, 청춘과 열정, 추억이 되살아나는 한입거리 간식. 지금 내 곁에 있는 이와 몇십 년 후에 또다시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추억거리. 나와 다른 이들과의 마주침과 진솔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여유의 선사. 복고는 시대를 가리지 않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복되는 것임에도 우리에게 복고가, 레트로가 소중한 이유는 복고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소중한 것들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이전 세대와 현 세대 간의 긴밀한 소통으로 이어진 옛것이 그것을 이어받은 세대의 아이디어와 조화를 이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어 다시금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는 강물처럼 모두 한 길로 흐르지만 어느 한 지점에만 몰두하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세대도 문화도 모두 단절되어 있는 각계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연결입니다. 이 두 개의 바지는 서로 다른 것일까요? 이 둘은 분명 다르지만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땡땡 세대. 우리 모두는 분명 세대 이름도 다르고 각자 걸어온 길과 살아온 삶도 모두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역시 다르지만 같습니다. 우리 모두 빠르게 흘러가는 현대사회에서 한순간의 여유와 인간의 정, 추억을 그리워하고 있으니까요. 레트로는 우리 삶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 레트로와 함께 나와 다른 이들을 이해해보는 것들의 시작을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레트로는 분명 우리 모두에게 숨가쁜 일상에서 잠시 잊어버렸던 것들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선사해 줄 겁니다. 오늘 제가 입고 온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곱창 머리끈이라든지 또 이런 반다나 머리띠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크롭티에다가 와이드 팬츠가 약간 뭔가 레트로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거 레트로 준비한다고 말씀드릴 때도 아빠가 막 그럼 내 교련복 좀 빌려줄까 이러셔서 아니 그건 내가 입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고 또 아빠, 엄마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랑도 이제 막 전국 노래자랑이라든지 요즘 트로트 프로그램이 정말 많잖아요. 그 중에서 막 좋아하는 노래 이렇게 나오면은 할머니 저런 노래도 아시냐 이러고 또 할머니도 이제 요즘에 젊은 가수들이 다시 옛날 가수분들 노래 부르는 거 들으시면서 오, 저 노래도 듣기 좋다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 사회를 보면 되게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또 막 땡땡 세대 특 이러면서 뭔가 하나의 세대를 딱 구분짓거나 그 세대가 가진 특징 같은 거를 뭔가 한 가지로 딱 규정하는 그런 미디어 콘텐츠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뭔가 하나의 웃음거리로만 소비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상에서도 제가 말을 하지만 저는 세대라는 게 강물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대라는 거는 사실 어느 한 지점에서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강이 상류에서 중류로 흘러가고 중류에서 하류로 흘러가는 것처럼 세대도 서로 뭔가 연결을 되면서 영향을 주고받고
하고 이렇게 하나의 흐름 속에 살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약간 사회 구성원분들이 다 통감하고 계시는 사회의 문제점이라든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고 싶은데 젠더 갈등도 약간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고 또 저와 관련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도 영상으로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만의 공간에서 저만의 드럼 세트가 있는 거를 가져서 언제든 연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희망사항이고 제가 또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밴드를 결성해보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쉽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의 어떤 일상, 제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기록으로 남겨서 오랫동안 보존을 한다라는 의미로 해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조금 용돈 정도 벌 수 있으면 좋겠죠.